신호 변환기, 우리는 다른 말로 DC라고도 하죠. DC.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모뎀이라는 얘기를 했죠. 모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가 있고 여기가 DC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호 변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통신망입니다. 통신망. 그리고 DC, 이거는 컴퓨터. 컴퓨터를 다른 말로 뭐라고? DT라고 할 수 있죠. DT. 자,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모뎀이라는 얘기를 했죠. 이게 첫 번째가 모뎀이라고 하죠. 모뎀. 모뎀은 뭐죠? 그렇죠. 통신망 자체가 뭐죠? 컴퓨터 신호,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장비란 말이죠. 근데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게 디지털 신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디지털 신호가 이 모뎀에 의해서 아날로그 망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 장비는 뭐가 돼 그러면? 그렇죠. PSTN이 됩니다. 공중전화망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호를 바꿔주는 그 장비를 바로 모뎀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 통신망을 통해서 아날로그망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PSTN은 뭐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음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 그랬죠? 컴퓨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컴퓨터 신호를 전달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받아서 다시 뭐가 될까요? 컴퓨터의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이걸 모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신호가 또 들어오는데 디지털 신호를 좀 더 다른 형태의 디지털 신호를 보낸다. 이게 이제 DSU라고 하는 거예요. DSU. 디지털 신호를 또 다른 형태의 디지털이다. 이거는 PSDN 공중 데이터망. 공중 데이터망 혹은 공중 패켓망. 그럼 왜 DSU가 디지털을 또 디지털을 바꿔야 되느냐를 한번 생각을 왜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공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겁니다. 디지털 신호가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공중통신망에 쓰는 디지털 신호가 예를 들어서 가라고 합시다. 가.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에 쓰는 신호가 나라고 합시다. 여기 쓰는 신호가 나라고 하죠. 물론 직접 연결을 했으면 디지털 신호를 갖다 바꿀 필요는 없잖아. 그러나 우리가 공중망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죠. 내가 서울하고 미국하고 연결하는데 직접 자기가 선을 연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의 네트워크인 공중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전달하는 나의 신호는 가의 신호로 나로 전달하면 얘가 인식을 못해. 그러니까 얘가 적합하도록, 얘가 맞도록 나 신호로 전달을 하지 않고 가 신호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가 신호로 날아가서 다시 나 신호를 바꿔줘야 되니까 바로 신호 변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는 한 가지 종류만 쓰는 게 아니다. 다양하다. 되게 많다. 그러면 그 통신망이나 그 공공망을 쓰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신호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DSU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이제 DS 코덱이죠. 코덱. 코덱이라는 것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PCM입니다. PCM.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을 이게 음성이라고 하죠. 컴퓨터 신호인 디지털로 만들어서 컴퓨터망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다? 코덱이다. 코덱.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PCM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 혹은 화면, 영화 같은 거를 컴퓨터 데이터로 바꿔서 다시 복원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를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텔레폰, 전화죠. 전화는 아날로그로 전달하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날로그로 바꾸느냐? 사람의 음성이 300에서 3400입니다. 기억을 하세요. 300에서 3400인데 이걸로 아주 멀리까지 전달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전화기에 연결된 신호로 이걸 전달하면 멀리 못 가. 그러니까 주파수 노역을 높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라디오 주파수 같은 거 있잖아. 뭐 93.9 메가헤르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메가잖아, 메가. 엄청나게 높은 주파수 대역이죠. 사람은 이거란 말이지. 이걸로 전달이 되면 멀리 빨리 못 가니까 이렇게 바꿔줘야 돼, 신호를.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을 전화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음성이 그대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좀 더 빠른 속도로 변화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아날로그를 좀 더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바꿔주는 이런 형태의 장비를 텔레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요 세 개예요. 요거 세 개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시고, 특히 이 모뎀과 코덱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뎀은 아날로그,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건 똑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자, 여기에 들어오는 게 데이터예요. 이게 신호란 말이지. 그러니까 디지털 데이터가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면 이게 바로 모뎀이고요. 아날로그 데이터가 디지털 신호로 바뀌면 이게 코덱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디지털 아날로그 이렇게 한다고 모뎀이나 코덱이라고 기억하지 마시고요. 풀어서 뭐요? 들어오는 데이터가 디지털이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아날로그 망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장비는 모뎀이고, 코덱은 뭐라고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디지털 전송로에 전달하기 위한 신호 변환기는 뭐냐 그러면 코덱이라는 걸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물론 DS는 잘 알겠죠? D와 T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봐야 될 게 이제 모뎀인데, 이 모뎀의 이제 신호 방식, 신호 변환 방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SK, 그 다음에 FSK, 그 다음에 PSK, 그 다음에 QAM.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한국말로도 진폭, 편의 변조, 그 다음에 이건 주파수, 편의 변조, 이건 위상, 편의 변조, 이건 위상, 진폭 변조,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다른 말로 얘는 디지털 변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디지털 변조 방식이, 변조란 말은 이제 변화시킨다는 얘기고요. 디지털을 변환하는 방식 네 가지가 아닌 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잘 나오니까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요거에 대한 의미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죠. 첫 번째 ASK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의 신호가 이렇게 들어온다. 10, 10, 0, 10, 11, 00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시다.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신호가, 전기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0은 정거 신호가 없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컴퓨터에서 발생한 데이터라고 하면 얘를 뭘로? 아날로그 망인 공중전화망에다가 아날로그 신호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보낸단 말이지. 이렇게 10, 10, 11, 00 이걸 어떻게 보내냐면 이렇게. 이럴 때는 신호를 너무 크게, 작게. 이거 아날로그 신호죠? 크게, 작게. 크게, 크게, 작게, 작게. 그러니까 요 진폭의 크기가 크면 1이고 진폭의 크기가 작으면 0으로 구분해서 보내자. 이게 바로 뭐예요? ASK 방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받으면 수신층에서 긴 거는 뭘로 판단하면 되고 1로 판단하면 되고 작은 건 0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진폭 편의적 변조예요. 두 번째는 FSK라고 합니다. FSK는 이제 주파수란 말이죠. 프리퀀시, 주파수. 주파수를 다르게 가져가겠다. 이것이 주파수 편의 변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 1일 때는 주파수를 많이 주고 0일 때는 주파수를 좀 덜 주고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1일 때는 주파수를 많이 준다는 얘기. 이렇게 1일 때는 0일 때는 하나 주고 1일 때는 많이 주고 여기 하나 주고 많이 주고 많이 주고 하나 주고 하나 주면 구분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주파수 편의 변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PSK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상 편의 변조라고 하죠. 위상. 이 위상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치 혹은 각도 혹은 모양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그 주파수 신호를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각도란 말 썼냐면 옛날에 여러분이 수학을 배웠을 때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런 거. 이게 뭐야? 사인 함수 아닙니까? 사인 함수. 그럼 주키로 봐도 이런 형태의 주파수가 있잖아. 그럼 여기는 0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는 180도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신호를 보낼 때 이렇게 보내는 놈이 하나 있고 이렇게 보내는 놈이 있다면 얘는 뭐야? 0도에서 보내는 거고 얘는 180도에서 보내는 거잖아. 신호를. 이렇게. 신호가 다르죠, 모양이. 각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각도를 다르게 해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1로 판단하고 요건 0으로 판단하라고 하면 1은 이렇게 보내고 0은 이렇게 보내고 1은 이렇게 보내고 0은 이렇게 보내고 1은 이렇게 보내고 1은 이렇게 보내고 0은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이런 형태로 보내면 되겠다. 요걸 이제 뭐라 그래? 위상편의 변조다. 그러니까 이 위상편의 변조가 등장이 되고부터 우리는 무슨 전송이 가능하게 되냐면 바로 압축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정확히 말하면 PSK는 이 위상 PSK야. 이거는 이 위상 PSK라 그래. 이 위상 PSK라는 건 뭐냐면 신호가 두 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호가 두 가지니까 지금처럼 뭐야? 1과 0을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신호를 4개로 바꿨다고 봐야 4위상 PSK라고 해보자. 그럼 신호가 몇 가지죠?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고 뭐 이렇게 생긴 게 있고 뭐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하죠. 그럼 신호를 4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각도를 0도, 180도가 아니라 0도, 90도, 180도, 360도 뭐 이런 식으로 270도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했다면 신호가 4개가 날아가잖아. 그렇죠? 신호가 4개가 날아가면 얘는 1이고 얘는 0이고 이건 뭘로 보낼 거야? 아니죠. 이렇게 안 보내도 되죠? 이건 00이고 01이고 이게 10이고 11로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신호가 4가지 종류가 있다면 야 이거 날아가면 00으로 판단해. 이거 날아가면 112로 판단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호가 갖고 몇 개? 2비트를 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8 이상이라고 합시다. 8 이상 PSK는 어떻게 될까요? 신호가 몇 가지가 될까요? 8가지가 있겠죠? 8가지. 그럼 8가지 모양이 있겠지. 각도로 얘기하면 0도, 뭐 30도, 50도, 60도 이렇게 해서 모양을 다르게 보내면 신호가 8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8개면 한 신호에다 몇 개를 신을 수가 있어요? 비트를. 3개씩 신을 수 있잖아. 0, 0, 0, 1. 예를 들어서 이런 신호가 있다고 합시다. 뭐 이런 신호가. 이거는 0, 0, 0. 이렇게 신호는 0, 0, 0, 1. 0, 0, 1.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8개는 한 신호당 3비트를 얹을 수 있다. 그럼 16 이상은 어떻게 될까? 16 이상은 신호가 16가지가 있으니까 신호가 한 신호당 몇 비트 얹을 수 있다? 그렇죠. 몇 비트? 4비트를 얹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속도입니다. 데이터 신호 속도는 보통 BPS를 의미하죠. 이거는 요건 나중에 나오는 얘기니까 요거부터. 그러니까 신호수 혹은 위상수 혹은 레벨이라고도 하죠. 얘는 이에 신호당 전송 비트라고 하는 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얘기 있잖아요. 신호가 만약에 8개다 그러면 신호가 8개다 그러면 2의 3승이잖아. 그러니까 3비트 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신호가 16개다 그러면 어떻게 돼? 2의 4승이니까 4비트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 한 신호당. 그러니까 신호가 8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3비트, 한 신호에 3비트를 전달할 수 있다. 신호가 16가지를 만들 수 있다면 한 신호당 4비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8 위상 PSK로 2400, 1200이라고 할게요. 1200 보호속도로 전달을 했다. 그러면 데이터 신호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죠. BPS가 얼마냐. 8 이상 PSK로 1200 보호속도로 전달했으면 BPS가 얼마냐. 자, 여기서 이 보호라는 것은 보호속도라 그래. 보호 혹은 보호. 이거는 신호속도예요. 신호속도. 그러니까 변조속도라고 하죠. 변조속도. 그 다음 BPS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신호속도라 그래.
좀 한국말을 해석하기가 좀 이상하게 해놔서 그래요. 이게 헷갈립니다, 사실. 데이터 신호의 속도가 bps예요.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서 1250 bps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비트 per second니까 1초에 50비트를 전달한다는 뜻이야. 그죠? 보호는 뭐예요? 보호는 변조 속도야. 그러니까 신호 속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1초당 몇 개의 신호를 보낼 수 있다? 1200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전달했을 때 bps가 얼마냐? 그러니까 8 이상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예요? 한 신호당 3비트를 얹을 수 있다. 한 신호당 3비트를 얹을 수 있다. 그러면 한 신호당 몇 개를 보낸다? 1초당 1200 보호를 전달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얼마? 이게 3600 bps로 변화를 한다.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PSK만을 쓸 때는 이때는 우리가 bps와 보호 속도가 같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호 속도나 왜? 두 가지니까 신호가 이거나 하나니까 1하고 0밖에 더 전달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보호 속도나 bps 속도가 똑같단 말이지. 근데 이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이 보호력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위상이 늘어남으로써 한 신호에 압축할 수 있는 비트가 늘어나니까 얘네들 사이가 멀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계산을 시험 문제로 잘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00 신호가 바뀌었다면 한 신호당 3비트 전달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도 해요. 신호의 가지수가 8개다. 1200 보호면 bps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같은 문제죠. 그죠? 또 트리비트다. 이거 트리비트. 신호당 트리비트라 그러죠. 트리비트가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뭐 D비트도 되고 트리비트 또 쿼러비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신호당 3비트를 보낸다는 얘기야. 3 이상이다는 얘기, 8 이상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1200 보호면 bps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은 문제예요.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좌표를 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신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 45도다, 0도다, 45도다, 90도 이렇게 해서 모양을 주고 얘에다가 1200 보호를 전달했다면 bps가 얼마냐 물어보면 역시 같은 문제야. 그죠? 또 신호 레벨이 8이다. bps가 1200 보호면 bps가 얼마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역시 같은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부분. 그러니까 보호라는 것은 한 번에 1초에 보낼 수 있는 신호의 속도, 신호 개수. 그죠? 그거와 bps의 관계를 문제화 많이 시킨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뭐냐면 이런 문제도 하나 있었어요. 별종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50보호다 이거 50보호. 50보호인데 6비트로 구성된 문자를 1분간 전송할 수 있는 문자 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50보로 전송을 한대. 그리고 한 문자가 6비트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알파벳 A, B, C들을 조금 나중에 나오겠지만 비트 조합에 의해서 전달하지 않습니까? A라는 문자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A라고 판단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50보로 전달하면 1분간 얼마나 보내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이 50보라는 말에는 어떤 것이 항상 따라 나와야 되죠? 그렇죠. 이런 8위상이라든지 압축의 개념이 나와야 되잖아. 신호당 3비트라든지 아니면 신호 레벨이 8이라든지 8위상 PSK라든지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다는 거는 바로 압축을 안 시켰다는 말이고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50 bps로 해석을 하라는 얘기죠. 아무 말이 없으면. 신호당 몇 비트가 안 나오면 신호당 만약에 뭐 8 이상으로 됐다 그러면 3비트로 늘어서 150이 되는 거지만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50 bps. 그러면 우리가 50bp는 초당 50비트 전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50비트에서 6개로 하면 1초당 몇 문자가 전달이 되는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요게 1초당 전달할 수 있는 문자 수가 되잖아. 50비트를 전달할 수 있다. 1초에. 6비트를 나눠주면 그리고 곱하기 얼마 하면 될까요? 60초를 하면 되겠죠? 60초가 1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500문자를 전달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약분돼서.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있었다. 기억하시죠? 자, 요게 이제 보통 계산 문제로 나오는 첫 번째 내용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나요? 아까 QAM 있죠. QAM. 모뎀의 신호 변환기, 신호 변환 속도, 신호 변환의 종류, 신호 종류가 바로 그 AS키, FS키, PSK, QAM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야? PSK를 설명한 거고요. QAM은 뭐냐면 이거는 진폭과 위상을 다 같이 변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위상만을 구분해서 위상만을 했을 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위상을 계속 늘리면 되겠느냐? 그건 아니죠. 왜 각도 차이는 건 각도 차이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그만큼 오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진폭과 위상을 다르게 하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신호 하나, 둘, 이게 8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8개가 있으면 8 이상이죠? 그러니까 신호가 몇 개 날아가요? 한 신호당 3비트 전달할 수 있죠. 근데 조그맣게 보내자. 그러니까 큰 놈 8개, 작은 놈 10개. 그러니까 진폭을 다르게 해서 2개. 그럼 몇 개가 날아가는 거야? 8개가 8개 있으니까 총 몇 개가 돼요? 16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신호에다 몇 개를 보낼 수 있어? 4비트를 전달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아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있으면 뭐가 돼요? 신호가 8개라고 본다면 크기를 다르게 주자.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놈이 또 뭐야? 존재하면 몇 개가 되는 거야? 총 16개 신호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6개 신호는 한 신호당 4비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니까 잘 기억하세요. 이 진폭 8 이상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1200보다 이렇게 전달을 하겠다. 그러면 BPS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진 8 이상이라는 거는 신호가 8개가 있는데 그 종류가 2개다. 크기가 다른 게. 그러니까 총 몇 가지가 된다? 16가지가 된다. 16가지는 2에 4비트니까 4비트 전송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4비트 곱하기 얼마? 1200 BPS 해주니까 이건 480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4800. 혹은 4진 8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4진 8 이상. 그냥 곱해버리란 말이지. 그럼 4, 8에 32잖아요. 32에 몇 승? 5승이잖아. 그러니까 한 신호당 5비트 전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진폭 위상. 가장 속도가 빠른 방식이고 모뎀에서 썼던 가장 좋았던 그런 신호 방식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모뎀에 대한 신호 방식을 배우면서 속도 계산 문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거 하나 정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변조 속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변조 속도는 어떻게 계산한다? 변조 속도는 어떻게 돼? 곱하기 뭐야? n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 한 신호당 보낼 수 있는 신호수. 이게 뭐죠? 데이터 신호 속도죠. 드럼식도가 뭐라 그랬죠? 신호 속도가 BPS라고 했단 말이지. 그럼 변조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조 속도는 데이터 신호 속도에다가 나누기 n. 한 상태 변화수라고도 하고 한 신호당 보낼 수 있는 비트수로 나눠주면 변조 속도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지만 거꾸로 문제를 낼 수도 있죠. 3000 bps인데 한 신호당 3비트를 전동하더라. 그럼 보호 속도가 얼마냐? 변조 속도가 얼마냐? 그러면 3600에다 3을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야. 됐죠? 여기까지가 일단 모뎀의 신호 변환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